네, 청소년 아나운서 스피치 오늘 이제 2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우리가 스피치의 기초, 말하기의 기초가 되는 발음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이중모음 첫소리 꾹꾹 눌러서 와, 왜, 입모양 2번 진행하면서 함께하는 발음들도 알아봤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들, 꽃, 밥다, 교과서,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발음도 함께 연습을 해보았고요. 단어부터 문장까지 학습하면서 우리가 발음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연습한 발음을 토대로 해서 아나운서처럼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와 속도로 말하는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뉴스 원고가 자료실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다운받으셔서 실전 말하기 수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요, 여러분께 한 분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노예 해방 선언으로 익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에게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유창한 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이토록 유창한 연사로 말 잘했던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는 스피치 역사에 길이 남은 것은 그의 단순한 말하기 능력뿐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가짐으로 정곡을 찌르는 내용을 명쾌하고 간결하게 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누구나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뛰어난 연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은 패기와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피치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야 하고요. 또 치밀한 준비와 꾸준한 연습을 통해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스피치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도 오늘 열심히 발음 그리고 목소리 크기 또 여러분과 함께 시선까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내려봤는데요. 선생님은 말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힘이자 나의 능력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 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먼저 내려보세요. 여러분의 노트에 말이 무엇인지 정의해보세요 라는 과제를 드렸고요. 여러분 나름의 말의 정의를 정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에 대한 정의를 함께 한 후에 말하기를 잘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정확한 전달을 위한 발음이고 적절한 목소리 크기 그리고 속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발음에 이어서 목소리 크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강당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목소리 크기가 우렁차게 커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옆 사람과 단둘이 있는 조그만 교실에서 서로에게만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목소리 크기는 당연히 작아야 할 거예요. 목소리 크기를 작게 그리고 조금 크게, 좀 더 크게, 최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이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말하기는 풍부해질 수 있고 마치 요리에서 재료가 다양하면 우리가 더 많은 가지수의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풍부하게 여러분의 표현을 실감나게
붙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원이 됩니다. 자, 그럼 목소리 크기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 또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께서 훈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으니까 화면만 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이라고 쓰여 있는 뒤쪽으로 붙여져 있는 문장은요, 10만큼의 목소리를 내면 되는 아주 작은 목소리예요. 10부터 100까지 소리가 쭉 우리가 증가해 갈 건데요. 10은 가장 작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는 가장 작은 속삭이는 목소리, 옆 사람만 들릴 정도의 일에 미치면 일꾼이 되고, 이렇게 작은 목소리라고 하면 20은 그보다 조금 더 커져서 돈에 미치면 부자가 되고, 30은 노래에 미치면 가수가 되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볼륨이 올라가는 그러한 발성의 연습이고요. 자, 50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목소리 크기 정도. 엄마 밥 줘. 다녀왔습니다. 정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목소리 크기가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60은 그보다 조금 더 크게, 운동에 미치면 50보다 조금 더 크게, 사명감에 미치면, 운동에 미치면, 공부에 미치면 점점 소리가 50에서 100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증가하는 목소리, 볼륨 업 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100이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낼 수 있는 목소리 중에 가장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성대가 다치지 않도록 너무 크게 목을 긁어서 소리내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뒤집힐 정도로 남을 도와주기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성대에 무리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는 크기 정도로 100% 가장 낼 수 있는 큰 크기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부터 100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일에 미치면 부터 시작해서 봉사자가 된다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시 정지하고 읽어볼게요. 자, 다 읽으셨다면, 자, 이제 뒷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에는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100까지 하면서 괜찮으셨어요? 10부터 100까지 단계적으로 계단을 밟듯이 차근차근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고층에서 저층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것처럼 또각또각 하나씩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는요, 앞서서 여러분 문장 훈련했을 때와 같아요. 가장 큰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훈련하면 10번 좋아지고, 큰 목소리에서부터 우리 아래쪽으로 점차 하강해서 목소리를 줄여서 내려올 겁니다. 자, 그러면 50이 우리 어떤 크기라고 했었죠?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목소리 크기 정도가 50입니다. 5번 훈련하면 5번 좋아지고, 4번 훈련하면 4번 좋아지고, 3번 훈련하면 3번 좋아지고, 점점 작은 목소리로 내려올 거고요. 역시 10 정도가 옆 사람만 들릴 수 있게 작은 목소리인데, 이때 이 작은 목소리는요, 앞에 분명 옆 사람만 들릴 수 있게 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목소리까지 100에서 10으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정지하시고요. 준비, 시작. 자,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100부터 10까지 계단처럼 차근차근 내려와 봤는데요. 자, 우리 앞서서 보셨던 10에서 100, 100에서 10.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문장을 연이어서 해보는 겁니다. 10에서 100까지 올라갔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주시고요. 이어서 100에서 10으로 다시 하강하면서 속도를 마음껏, 목소리 크기를 마음껏 조절해보는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원고는 10에서 100까지, 100에서 10까지를 한 장의 페이지로 자료실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다운하셔서 종이 페이퍼로 보시면서 해보시는 게 더 아마 편리하실 거예요. 자, 10부터 100, 100부터 10까지 목소리 크기 훈련을 진행해 봤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뉴스 오늘 진행해 보실 건데 뉴스 아나운서는 이 중에 몇 %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말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일반적인 말하기보다 조금 더 크게 이 정도 60%, 아마 60에서 70% 사이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대중 스피치를 할 때, 특히 여러분은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중 스피치라 하면 학교에서의 발표 수업 정도가 될 텐데, 자, 이러한 때는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해 주어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달력도 올라가고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크게 한번 말해 볼까요? 자, 우리 발표할 때 이제 기존 말하는 것보다 쭈삣쭈삣하면서 목소리 작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큰 목소리로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는 60% 정도로 일반적인 말하기보다 조금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 알아채셨으면, 자, 말의 속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는요, 조금 더 크게 내면 되고요. 그리고 발음도요,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또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속도는 전혀 감이 안 와서요. 어떤 속도로 말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말의 속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말하기의 속도는요, 너무 느리면 지루하고 너무 빠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른들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랩하는 아이돌 가수들의 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아주 빠르게 말을 속사포로 쏟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TV 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무 빠르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여러분, 너무 느리게 말하면 잠이 오죠. 지루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말하기의 속도를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자, 우리 말하기의 교본, 말하기의 교과서, 말하기의 정석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바로 말하기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아나운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들이 지식 전달, 정확한 사실의 전달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뉴스죠. 뉴스를 보시면서 너무 빠른데, 뉴스를 들으시면서 너무 느려서 지루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걸요. 자, 그래서 말하기의 속도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우리가 알아듣기 가장 좋은 속도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같이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에서는 문 대통령 부부가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 블럭 장난감 캐릭터로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청와대를 소개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잘 참아준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를 이기는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제작한 청와대 가상 공간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누구나 공개된 청와대 공간들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나는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혹은 너무 느려서 지루했어요 라고 하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에서부터 우리 80대, 90대 연령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뉴스는 대부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말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제가 오른쪽에 원고를 넣어놨고요. 좌측에는 아까 보셨던 영상이 표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39초 정도의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정성껏 그리고 한번 힘을 기울여서 앵커가 된 것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랜선 특별 초청 영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에서는 문 대통령 부부가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 공간에서 블럭 장난감 캐릭터로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청와대를 소개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잘 참아준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를 이기는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제작한 청와대 가상 공간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누구나 공개된 청와대 공간들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직접 따라해보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빠르다. 네, 대부분이 아마 빠르다고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읽을 때는요, 속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요, 정확한 속도로 낯선 단어가 등장했을 때도 지금 듣고 보셨던 뉴스의 속도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번 성실히 해봐야겠습니다. 적절한 말하기 속도는요, 앞서 보셨던 뉴스에서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1분에 300음절 정도가 적합하다고 해요. 1분에 300글자 정도를 말했을 때 가장 적절한 말하기 속도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속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 다음의 속도를 뉴스 반복해서 읽고 따라해 보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실 안에요, 보시면 뉴스 영상을 드렸고요. 그 밑에 뉴스 영상의 원고를 첨부해 드렸어요. 원고 펴신 후에 영상 보시면서 반복해서 이 속도를 몸에 체득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분에 300음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가늠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앞서 뉴스를 해보긴 해봤지만 자, 우리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오른쪽에 초시계고요. 제가 초시계를 누른 후에 문장을 읽을 텐데 자, 300음절이거든요. 그래서 100음절이 표시된 이 지점이 20초, 200이라고 표시된 이 지점이 40초, 300음절이라고 표시된 이 지점이 이제 1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부터 사람이 됩시다까지를 300음절로 1분 안에 발음 리딩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사람 뒤에 있는 조사로 붙어 있는 의는요, 아니고 사람 이 아니고요. 조사로 붙어 있는 의는 에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매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로 붙어 있는 의 어디 또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이 부분도 역시 에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발휘되는 이중모음 여러분 틀리지 않게 읽어주시고요. 숫자 2가 등장하는데요. 발휘되는 두 가지, 2가지 아니고 두 가지를 자, 장음으로 읽어주세요. 길게 읽어주셔서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처럼 길게 읽어줘서 잘 들리게끔 숫자가 잘 기억되게끔 여러분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함께 각인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음 쭉 발음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칭찬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상대방 여기 조사 잊지 마시고요. 자, 쭉 한번 주의하면서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을까요? 자, 초식에 시작해 볼게요. 초식에 확인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매력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 매력의 핵심은 바로 친절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친절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법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접받고자 하는 요구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친절함이 발휘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칭찬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봤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이에요와 같은 감사의 말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려 화법을 익혀서 우리 모두 매력적인 사람이 됩시다. 자, 이렇게 1분 안에 문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초식에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식에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위쪽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요. 여러분 스마트폰 스톱워치 다 가지고 계시죠? 활용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리딩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용을 숙지하면서 편안하게 읽는 것. 두 번째, 의미 단위별로 읽기를 표시한 후에 읽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읽도록 합니다. 자, 의미 단위별로 읽기를 표시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을 여기까지 저는 의미 단위로 표시했어요. 자, 여기에서 끈 이유는요. 여기까지가 주어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들도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를 진행하는데요. 자, 매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가 이제 이 설명을 받는 힘을 받는 주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부분에서 의미절 한번 끊어주고요. 자, 이렇게 의미절 단위로 끊는 것이 힘들다면 저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설명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부분까지 해서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하셔도 좋아요.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발음, 호흡에 따라서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만약 고학년 그리고 우리 좀 수강을 하고 있는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의미절 단위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력의 핵심은 여기까지 주어죠. 끊어주시고요. 바로 친절이라는 사실.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의미절 단위로 그리고 이쪽은 보시면 여러분하고 불러준 거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다음 문장으로 이어주시면 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끊어읽기를 각 단어 그리고 의미절별로 붙여주시고요. 다 되셨으면 다음의 문장을 앞서 보셨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1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실전 뉴스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뉴스 원고들 역시도 이 안에 그리고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 안에 넣어드렸어요.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발음 정확하게 크게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목소리 크기, 정확한 발음, 그리고 속도로 읽는 것을 목표로 연습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고요. 끊어읽기 표시 후에 다시 읽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면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읽으시면 전달력이 더 올라가니까 스텝 2에서 끊어읽기 표시 후에 다시 천천히 읽어보셨다면 세 번째 절에서는 정면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앞쪽에 놓여있는 거울 그리고 카메라 활용하시면서 뉴스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력 향상을 위해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시선이니까 여러분 꼭 앞에 많이 보시면서 뉴스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서서 등장했던 뉴스를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이어붙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실전 뉴스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실전 뉴스처럼 리딩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뉴스 음악 준비했는데요. 뉴스 음악 또한 파일 안에 들어있으니까 집에서 홈스쿨 함께 하실 때는 뉴스 원고 출력하신 후에 스피커에 지금 드린 이 음악을 틀으시면서 가족분들께 마치 아나운서가 된 것처럼 앵커가 된 것처럼 소식을 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이가 조금 더 재미있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음악도 다운로드 하셔서 스피커에 준비해 주시면 더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면 되세요. 멈춰졌네요.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고향 어린이 뉴스 앵커 여다경입니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방관과 경찰관, 반면 많은 어린이가 자신의 장래희망으로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시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 따르면 최근 만 6세에서 13세 어린이 635명에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은 결과 가장 많은 194명이 소방관과 경찰관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은 직업에 관한 질문에서도 가장 많은 어린이인 178명이 소방관과 경찰관을 선택했습니다. 뒤이어 환경미화원, 의사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장래희망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라고 답한 어린이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술가와 음악가, 의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관계자는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과 자신의 장래희망이 일치하지 않는 어린이가 70% 이상이며 어린이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그들의 가치와 보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 어린이 뉴스에서 여다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연습하실 때는 띄어읽기 음이절 이렇게 잘라서 표기를 하신 다음에 읽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음악과 함께 대본 보시면서 가족들에게 자, 지금부터 소식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희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뉴스입니다. 뉴스의 이름을 가족끼리 정하셔서 엄마와 딸이 또 엄마와 아들이 또 오빠와 동생이 뭐 자매끼리 같이 이렇게 소식을 읽어보시면서 학습을 해보시는 것도 학습에 대한 욕구를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뉴스 원고 제가 첨부해드렸던 그러한 원고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매주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보는 것은 어린이 동화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러분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꼭 알아야 하는 기사들을 이곳에서 보실 수 있어요. 어린이 뉴스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뉴스 브리핑이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기사를 클릭하셔서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시사상식도 늘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최신의 소식들로 여러분이 마치 앵커처럼 소식을 전해보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 어린이 동화, 이러한 어린이 뉴스의 사이트들 검색하셔서 정보를 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나온 책들도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새로 나온 책들 소식도 읽어보시면서 반복해서 발음 연습 그리고 한번 정보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음, 목소리 크기, 속도 그리고 시선에 유의하면서 리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 파일 안에 다양한 기사들이 반복해서 넣어져 있으니까 우리 겨울왕국을 비롯한 다양한 기사들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학습하시고 3강에서는 리포팅 수업으로 2강에서 배웠던 뉴스의 깔끔한 말하기에 표현력을 붙여서 좀 더 생생한 말하기 훈련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